그다음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가 눈이 휘둥그릴 정도로 빠르고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이요 23년 전에 나사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아세요? 네. 1000배쯤 많아요. 1000배쯤. 속도는 비슷해도 할 수 있는 일은 1000배나 많아요. 네? 근데 이 컴퓨터가 멈춰 있지 않아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에디슨이라는 인텔 컴퓨터가 나왔는데요. 이 마이크로 칩만한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는 모든 사물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옷 속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장난감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22나노미터 선폭을 갖고 있거든요. 이 선폭이 점점 줄어들면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30%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4나노가 금년에 나와요. 그리고 10나노, 7나노, 5나노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실리콘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 이전에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컴퓨터가. 그건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그 다음에 실리콘 반도체 이후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 보면 컴퓨터가 조그마한 물체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있잖아요. 지금 512기가짜리가 나왔어요. 시판은 800불이에요. 800불. 800불에 80만원 정도 되죠. 내년에만 한 20만원으로 확 떨어질 거라고요. 근데 앞으로 2020년 이전에 1000배로 늘어날 거예요. 이미 1테라, 2테라짜리가 나왔어요. 시판 안 될 뿐이지. 이런 게 이제는. 그러면 지금 우리 중앙박물관에 있는 도서 전체에 넣으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부 이미지까지 다 해도 13테라 정도밖에 안 돼요. 13테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인터넷 막 빨라지지만 이미 휴대폰이 그 유선보다 더 빨라졌어요. 속도가, 전송 속도가. 아세요? 몰라요? 이미 그래요. 강남에 가로수 긁기 하면요 훨씬 더 빨라요. 1기가비트로 통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KT가 곧 모든 지역에 1기가비트를 깔 거예요. 그럼 점점 이 기울기 보세요. 무선이 유선보다 훨씬 더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5세대 통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5세대 통신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각축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 2018년도 있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해요. 5세대. 2020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동경에? 하계올림픽이 있어요. 동경은 2020년대 5세대 통신을 하려고 해요.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죠. 무조건 2년 빨리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5세대 시대가 오는 거예요. 5세대는요 4세대에 비해서 이게 4세대 큐브예요. 100배 빨라. 100배 통신 속도가. 통신 한 축만 100배지만은 이게 부피로 봐야 돼. 할 수 있는 일은 100만 배 많아져요. 지금 휴대폰 할 수 있는 일보다 100만 배 많은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그럼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다 해요. 이제 전부 포탑을 안으로 들어가요. 모든 게 포탑을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몇 년 후에? 3, 4년 후에, 3, 4년 후에 멀지 않아요. 지금 2015년이 눈앞에 왔잖아요. 2018년 3년에 3년. 멀지 않다. 멀지 않아요. 사물 인터넷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뭔지 몰라. 근데 인터넷이란 게 물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센서를 갖는다고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컴퓨터가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건이. 그럼 우리 주인님이 지금 더운지 추운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그럼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죠. 주인님의 비율을 맞추는 센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서 본범 다방에 사물 인터넷이 깔렸다 그러면은 손님이 오늘 몇 명 오는지 다 알아가지고 온도 조절을 다 하는 거죠.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물건의 감성 지능을 갖고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는 거죠. 센서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연결되고 있던 시대에서 사람이 연결된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물건이 연결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과 장소가 전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전부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일들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질 겁니다.
2010년 이전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스마트폰 시절 이전하고 스마트폰 시절 이후예요. 문명이 바뀌었어요. 사물 인터넷 시대는 2016년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명이 또 바뀔 거예요. 한 차례. 물건이 지능을 갖는 시대로 바뀐다고요.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남았어요? 3년. 멀리 안 남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많아져요. 데이터 속을 헤매게 된다고요. 누구나. 그래서 데이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기가란 말 쓴 지 얼마나 돼요? 메가에서 기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테라라는 얘기를 요즘은 이제 개인용 컴퓨터 테라바이트 쓰고 있잖아요. 이 테라바이트도 우스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요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페타만 경이에요. 경보다 한 단계 밑에. 경은 10에 16승이거든요. 한 단계 밑에 페타예요. 그 다음에 엑사 18승. 중국 놈들 참 중국 놈들 보니까 그게 달하면요 10에 48승이더만. 서양 애들은 말이 없어. 10에 30승까지 바뀌었어. 중국말은 그까지 있어. 무량까지 있어. 무량은요 10에 60승이야. 인도에서 왔어. 참 대단해. 동양사는. 문명은 동양에서 나왔어. 확실히. 어쨌든 우리는 이런 숫자에 익숙해지게 된다 이거죠. 지금 안 쓰는 말이지만 앞으로 이제 요타도 써야 되고 브론토도 써야 되고 지역도 써야 되나. 그러다 보면 데이터를 일단 모아야 되잖아요. 저장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걸로 저장하는데 옛날 도서관은요 이거 하나면 끝나잖아요. 그죠? 도서관에 데이터 저장 못해요. 이제 여기다 저장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DVD도 끝났어요. DVD 몇 년 못 가요. 이제 없어져 못 봐. 이것도요 수년이 한 1000배나 2000배면 릴라이트가 안 돼요.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저장 매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슈퍼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슈퍼맨에 보면 서경에 옛날 자기 그 조상의 히스토리가 적혀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석영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했어요. 석영 안에 석영으로 디스크를 만들면 한 장에 360TB 저장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요즘에 인터스텔라 영화 5차원에 나오는데 5차원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5차원. 왜? 석영 공간에다가 각도를 하나 넣으면은 한 차원이 늘어나죠. 그 다음 세기를 하나 넣으면은 디멘전이 늘어나니까 5차원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나노 사이즈로 점을 찍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가 달라져요. 우리 생활 속에서 보는 재료들이 점점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금속을 쓴다거나 뭐 반도체를 쓴다거나 이 폴리머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과학을 이용한 합성 생물체들이 만들어져. 생명제로, 합성 생명제로 이게 나미노산을 섞어가지고 이 자연에는 그런 우리 인체가 그런 재료로 돼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인체가 생명재료거든요. 동물, 식물 다 생명재료. 이 생명재료 시대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노 세계로 가고 있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이 나노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물리가 마크로 세계에서 점점 나노 세계로 옮겼고, 생물이 마이크로 세계에서 나노 세계로 왔고, 화학은 원자 세계에서 뭉쳐져가지고 나노 세계에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노 물질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학술지 가면요. 물리, 화학, 생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물론 재료과학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는 자기 같은 전공한 사람끼리 논문을 썼거든요. 경계가 없어졌어요. 나노 잡지를 보면요. 전부 같이 와 있어요. 우리가 학문을 뭐 물리, 화학, 생물 구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자연의 밑바닥에는 그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구분했을 뿐인 거죠. 철학에서 과학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자연의 밑바닥에서 합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층하면서 물질을 만들어요. 부품을 만들어야지 반도체도 만들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하고 바이러스하고 섞을 수도 있고요. 단백질도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무생물이에요, 유생물이에요? 유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에요. 유생물이나 무생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편의상 맞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야,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노 사이즈로 나가지고 섞어 놓으면요, 자기들이 섞여요. 이게 자기 조립이라고 해요. 셀프 어셈블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딱 모이면은 이게 격차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적층하면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층해요? 어떻게 적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이제 필름으로 만들어요. 필름으로. 네? 필름으로. 휴대폰도 필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인쇄를, 인쇄. 네? 3D 인쇄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한 층 한 층씩 하는데 3D라는 것은 이 헤드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물질밖에 인쇄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테이블에서 각각 다른 물질을 인쇄하는 헤드를 놓고 돌리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 제어를 해가지고 정밀하게 계속 인쇄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 층을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재료로 적층이 되어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미세한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이제 앞으로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 기술이 이미 작아지고 있어요. 예? 옛날 이런 공장에서 하던 일을 이런 기판에서 하고 있어요. 옛날 이런 화학 공장에서 하던 일을 이제 랩 어느 칩이라 해가지고 하나 칩 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점점 좀 작아지고 비싸지고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폰에 가면 방사선 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이 3세대 방사선 가속기 지금 4세대를 짓고 있어요. 내년 말까지 4세대가 완공이 되는데 3세대만 얘기되면 여기 방사선 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켜 가지고 가속이 된 상태에서 원을 돌리면은 여기서 X선이 나와요. 그래서 X선을 물질을 때리면은 물질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세게 돌면 돌수록 더 가는 X선이 나와요. 그래서 생명과학 하려면 가는 X선이 필요해요. 분석하려면은. 그래서 3세대는 그 생명과학 하는 연구에는 불편해요. 그래서 4세대를 하기 위해서 더 가속시키기 위해서 이 선형 가속도가 현재는 160b인데 1.2km까지 이렇게 늘렸어요. 응? 지금 짓고 있는 돈 엄청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한 물리학과 교수가 이 진공 챔버 안에서 1인치에 2기가 일렉트론 볼트를 가속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 레이저를, 플라스마 레이저를 쏴가지고 물질에다가 가스에다가 하면 가스가 가속이 돼가지고 전자를 X선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나 X선 내는 건. 그러니까 이런 방사선 가속기를 이런 책상의 챔버에서 해결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2년 내에 4세대 방사선 가속기와 같은 가속을 시키겠다. 얼만큼? 지금 2.9기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10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가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2015년도에 이게 만들어지는데 말짱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2016년도에 이게 나온다면은.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10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응?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예, 인공위성이라면요, 그 지구 궤도에 1년 이상 떠 있어야 인공위성 취급을 받아요. 맨 처음에 떠 있었던 게 이게 스푸트니크예요. 스푸트니크 3호가 1년 이상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보는 거거든요. 이 크기가 1.3톤짜리예요. 근데 얼마 전에 금년 봄에 우주정거장에서 이걸 던졌어요. 인공위성을. 얼마짜리? 499g짜리 페루 대학에서 만든 거. 근데 이제 1g도 안 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어요. 라디오거든요. 이게 안테나만 있는 거예요. 가지고 하늘에서 뿌리는 거예요. 수백 개씩. 그러면 그 주파수에서 지구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날씨를 볼 수 있어요. 인공위성도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모든 부품이 이제 수도 없이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웨어러블 속으로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웨어러블 속에. 지금 미국의 군인들에게 군복을 지금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타로스라는 군복인데 2018년도에 입힌다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그 군복은요 방탄복이에요. 방탄복. 네? 가벼운 방탄복. 군복과 똑같아. 그다음 이게 철모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이언맨 영화 있잖아요. 아이언맨 영화 보시면 아이언맨이 이 영화 이게 투구 쓰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여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투 부대의 모든 데이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다음 적진의 분포가 다 여기 나오는 거죠. 적이 어디 있는지 다 알겠죠. 이 군대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돼? 핵폭탄. 못 이겨. 이런 군복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금년 말까지 시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면 2018년까지 납품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이스라는 영화인데 아직 개봉이 안 됐어요. 얼마 있으면 개봉이 되겠죠. 이 영화의 그 예고편을 보면은 이 희만 하얀 원통을 막 이렇게 손을 찍으면서 가요. 근데 이건 본인이 보이는 거고 사실은 우리 그 다니다 보면 그 이어폰 꽂고 막 혼자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깜짝 놀라서 보면 저 혼자 막 얘기하는 사람 같이 미친놈 같이 계속 손짓하면서 다니는 사람을 몇 년 후면 볼 거다는 거죠. 2020년쯤 되면은. 이건 3년은 아니고 그거는 이미 여기에 있어요. 그 웨어러블이 있어가지고 자막이 보이는 거 자기 눈에는 이 공간 속에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찍어서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슈퍼컴퓨터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지금 생각하는 우리 슈퍼컴퓨터가 앞으로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그 스마트폰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이거죠. 네? 나에게 다가올 조금 후의 미래를 예측해서 나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마치 아까 미군의 정보를 주듯이 우리는 모두 미군과 같은 정보력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몇 년 후에? 3년 후에 더 돼. 그건 3년보다 더 돼.